22살 김명수는 빨간 족두리를 쓰고 가마에 올랐다. 순아, 시집 잘 가거라. 종갓집이니까 힘들겠지만 내가 워낙 착하니까 잘할 거야.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명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종갓집? 그 말만 들어도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곤 했다.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명순의 심장도 함께 출렁였다. 괜찮을 거야. 시어머니께서 좋은 분이시라고 했잖아.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어요. 또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그곳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며느리 일어났어? 동이 트기도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방문 밖에서 들렸다. 명수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옆에서 자던 남편 정우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예, 어머님. 지금 나갑니다. 서둘러 옷을 주워 입고 밖으로 나가니 시어머니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다. 차가운 11월의 새벽 공기가 뼈를 파고들었다. 종갓집 며느리는 일찍 일어나야 해. 제사상도 차려야 하고 손님 접대도 해야 하니까. 알았지? 예, 어머님. 저 우물에서 물 길어다가 밥 지어. 보일러? 그런 건 낭비야. 우리 집은 원래 아궁이에 불 떼서 밥 짓는 집이니까. 명수는 차가운 우물물을 기르며 손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명수는 이 집의 수많은 규칙들을 배웠다. 아침 5시 기상. 제일 먼저 사당에 인사를 드려야 했다.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그 위에 조상님들까지. 절을 하는 동안 무릎이 시릴 정도로 마루바닥이 차갑다. 그 다음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는다. 나무를 패고 불을 떼고 연기에 눈물을 흘리며 밥을 짓는다. 명순아, 밥물이 너무 많네. 쌀이 얼마나 귀한데 이렇게 낭비를 해?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이 반찬은 뭐야? 간이 하나도 안 배어 있잖아. 우리 집은 원래 간이 3개 하는 집이야. 예,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명수는 매일 같은 말을 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명순에게 가장 힘든 것은 설거지였다. 보일러 켜지 마. 전기세가 얼마인데. 찬물로 설거지해. 어머님, 손이 너무 시려서. 내가 젊었을 때는 이것보다 더 추운 물로 했어.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명수는 찬물에 손을 담갔다. 순간 뼈가 시린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시어머니의 눈이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릇을 씻는 동안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졌다. 빨갛게 부어오른 손은 동상 직전처럼 보였다. 밤에 남편에게 보였더니 그가 놀라며 말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봐.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괜찮아. 며칠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 겨울 내내 명순의 손은 부어 있었고 손톱 밑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첫 명절은 지옥이었다. 며느리, 음식 준비는 다 됐어? 예, 어머님.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는 무슨 거의야. 손님들 오시기 전에 다 끝내야지. 종갓집의 제사는 규모가 달랐다. 20가지가 넘는 제사 음식을 모두 손수 만들어야 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밥을 짓고. 명수는 사흘밤을 거의 새웠다. 눈꺼풀이 무거워 감길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명순을 깨어있게 했다. 이 전 좀 봐.
색이 고르지 않잖아. 다시 붙여. 어머님, 이 정도면. 다시 붙이라니까. 우리 집안 제사상에 이런 음식을 올릴 수는 없어. 명수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전을 붙였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아픈 내색도 할 수 없었다. 제사가 끝난 후 일가 친척들이 모였다. 명순아, 수고했어. 음식 맛있더라. 시숙모가 건넨 위로의 말에 명수는 겨우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도 잠시였다. 명순아, 설거지 시작해. 손님들 가시기 전에 다 끝내야 해. 예, 어머님. 또다시 찬물 설거지가 시작되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 명순의 손은 이미 감각이 없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 박순자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저 애도 나처럼 당하고 있구나. 박순자는 5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19살에 시집와서 겪었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 그녀 역시 찬물로 설거지를 했고 명절마다 사흘을 세웠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며 살았다. 나는 그래도 참았잖아. 그래서 지금 시어머니가 된 거고.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것은 질투였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며느리도 겪어야 한다는 왜곡된 공평함에 대한 집착이었다. 1년이 지나고 명수는 점점 말라갔다. 23살의 젊은 여자는 이미 30살처럼 보였다. 눈빛은 생기를 잃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여보, 우리 집 좀 나가서 살면 안 될까? 명순이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했다.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명순아, 나는 장남이야. 종갓집을 이어야 해. 조금만 참아줘. 조금이 얼마나 더야. 어머니도 나이 드시면 마음이 풀리실 거야.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박순자의 마음은 절대 풀리지 않을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도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듬해 봄 명수는 딸을 낳았다. 딸이라니. 아들은 언제 낳을 거야? 시어머니의 첫마디였다. 축하의 말은 없었다. 명수는 갓 태어난 딸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다. 미안해. 너를 이런 집안에 데려와서.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다. 내가 살아남아야 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일주일 만에 명수는 다시 부엌에 섰다. 아직 몸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애 낳았다고 계속 누워만 있을 거야? 집안일은 누가 해? 예, 어머님. 지금 나갑니다. 명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어지러웠지만 참아야 했다. 10년이 흐르고 명수는 32살이 되었다. 그 사이 아들 하나를 더 낳았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았을 때만 잠시 기뻐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차갑게 대했다. 명순의 손은 이제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다. 한겨울에도 찬물로 설거지를 하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튀어나와 있었다.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허리는 자주 아팠다. 엄마, 왜 항상 슬퍼 보여? 딸 은지가 물었다. 명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엄마 안 슬퍼. 하지만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눈에서 생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1995년 박순자가 세상을 떠났다. 45살의 명수는 시어머니의 임종을 지켰다. 박순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며느리를 불렀다. 명순아. 예, 어머님. 미안하다는 말은 못하겠구나. 그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명수는 눈물을 흘렸다. 사람들은 효부라며 칭찬했지만 명순이 흘린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이제 끝났다. 해방감이었다. 23년간의 긴 터널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다. 하지만 명수는 몰랐다. 그 23년이 자신의 영혼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명수는 55이 되었다. 아들 준호가 결혼을 한다고 했다. 명수는 예비 며느리를 보는 날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다. 나는 절대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을 거야. 그것이 명순의 다짐이었다. 자신이 겪었던 그 끔찍한 시간들을 며느리에게는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고. 상견례 날 명수는 예비 며느리 지은을 보며 생각했다. 참 예쁘고 착해 보이네. 지은은 26살의 밝은 여성이었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웃는 얼굴이 참 아름다웠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많이 기다렸어. 명수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종갓집 며느리로 시집와서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어요. 지은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시집살이는 정말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지은이만큼은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요. 명수는 진심이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한 말이었다. 지은은 안도한 듯 환하게 웃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그날 밤 명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참 좋지? 저 애는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명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23년간 쌓인 독이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신혼 첫날 지은이 종갓집에 첫 발을 디뎠다. 어서 와요, 우리 며느리. 명수는 활짝 웃으며 지은을 맞이했다. 지은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편하게 지내. 우리 집은 별거 없어.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돼.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상견례 때 어머님이 시집살이는 절대 안 시키겠다고 하셨으니 정말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날 저녁 첫 식사 자리. 지은아, 밥 더 먹어. 많이 먹어야 해. 감사합니다, 어머님. 명수는 며느리의 그릇에 반찬을 듬뿍 담아주었다. 지은은 감동했다. 역시 어머님은 다르시구나. 하지만 그날 밤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지은은 저녁 설거지를 자처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그래, 고마워. 명수는 흐뭇하게 웃으며 거실로 갔다. 지은은 부엌으로 가서 보일러를 켰다. 찬물로 설거지하면 손이 트니까. 그릇을 씻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따뜻하던 물이 차가워졌다. 왜 물이 차가워지지? 지은이 고개를 돌리니 명순이 보일러 버튼을 끄고 있었다. 어머님? 아, 지은아. 그냥 물이 충분히 따뜻한 것 같아서. 명수는 애매하게 웃으며 거실로 돌아갔다. 지은은 이상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찬물로 설거지를 끝냈다. 밤에 준호에게 말했다. 여보, 어머니가 보일러를 끄셨어. 뭐? 왜? 모르겠어. 물이 충분히 따뜻하다고. 준호는 다음날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 지은이가 설거지할 때 보일러 켜두게 해주세요. 아니, 내가 언제 그래? 어제 끄셨잖아요. 그건 물이 너무 뜨거워 보여서 그랬어. 화상 입을까봐. 명수는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 실은 며느리가 따뜻한 물을 쓰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평생 찬물로 설거지했는데.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믿고 다시 보일러를 켰다. 결혼 후 첫 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지은아, 명절 준비 같이 해야 하는데 괜찮겠어? 네, 어머님. 열심히 할게요.
명수는 며느리에게 명절 음식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전 부치는 법, 나물 무치는 법, 탕 끓이는 법. 우리 집은 원래 간을 세게 하는 집이야. 알았지? 네, 어머님. 지은은 열심히 배웠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명순의 맛을 내기가 어려웠다. 지은아, 이 나물 좀 봐. 간이 하나도 안 배어 있네. 어머님, 제가 레시피대로 했는데. 레시피? 우리 집은 레시피 같은 거 안 봐. 손맛으로 하는 거야. 지은은 당황했다. 손맛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다시 해봐. 간장을 좀 더 넣고. 지은은 간장을 더 넣었다. 너무 많이 넣었네. 이러면 너무 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다시 해.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참았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추석 당일 지은은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명수는 이미 부엌에서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얼른 와서 전 부쳐. 지은은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명순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지은아, 전이 너무 두껍게 부쳐졌어. 다시 해. 네. 그리고 색깔 좀 봐. 고르지 않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지은은 계속 사과했다. 하지만 명수는 계속 지적했다.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명수는 지은이 놓는 음식마다 위치를 바꿨다. 이건 여기가 아니라 여기야. 네, 어머님. 이것도 위치가 틀렸어. 죄송합니다. 제사가 끝나고 일가 친척들이 모였다. 지은 씨, 수고 많았어요. 음식 맛있더라. 시숙모의 칭찬에 지은은 겨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명순이 끼어들었다. 아이고, 아직 많이 부족해요. 배워야 할 게 많아.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시숙모는 머쓱하게 웃었다. 그날 밤 지은은 침실에서 울었다. 여보,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준호는 아내를 안아주었다. 지은아,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신 분이야. 좀만 참아줘. 상견례 때는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하셨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시집살이가 아니야. 그냥 우리 집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지. 지은은 남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이게 시집살이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그 후로 명순의 지적은 계속되었다. 지은아, 청소할 때 구석구석 해야지. 여기 먼지 남았어. 지은아, 빨래는 이렇게 개는 게 아니야. 지은아, 냉장고 정리 좀 해. 너무 지저분해. 하나하나는 작은 지적이었다. 하지만 매일같이 쌓이니 지은은 점점 지쳐갔다. 명수는 자신이 며느리를 괴롭힌다는 자각이 없었다. 오히려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어느 저녁 식탁에 삼겹살이 올라왔다. 명수는 상추쌈을 싸기 시작했다. 남편 것, 아들 것, 그리고 자기 것. 지은은 자기 앞에 상추를 들어 고기를 올렸다. 그런데 고기가 평소보다 작았다. 기분 탓인가? 하지만 계속 보니 확실했다. 다른 사람들 접시에는 큰 고기가, 자신의 접시에는 작은 고기가 있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설마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지? 하지만 명수는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나도 예전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셨었지. 그래도 참았는데. 명수는 무의식 중에 자신이 당했던 대로 며느리를 대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나 힘들어. 지은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보일러 사건, 명절 준비,
끊임없는 지적들, 상추쌈 사건까지. 엄마, 어머님이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게 시집살이가 아니면 뭐야? 지은아,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맨날 지적만 받아. 나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건가? 친정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좀만 더 참아봐. 시어머니가 익숙해지시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명수는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명수는 잠들지 못했다. 내가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는 건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그냥 우리 집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야. 시집살이는 안 시키고 있어. 명수는 자신을 합리화했다. 나는 시어머니한테 훨씬 더 심한 걸 당했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자신이 당한 것보다 덜하면 시집살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기준이었다. 결혼 3개월이 지났을 때 지은은 8K주의 빠져 있었다. 지은아, 너 왜 이렇게 말랐어? 직장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억지로 웃었다. 그냥 다이어트 중이야. 하지만 다이어트가 아니었다. 스트레스로 밥맛이 없었던 것이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명순이 나타나 끊임없이 지적하는 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족시킬 수 없는 꿈. 여보, 나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왜? 어디 아파? 잠을 못 자겠어. 계속 꿈을 꿔.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봤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못했다. 어느 겨울날 명순이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아, 설거지할 때 보일러 좀 끄고 해. 네. 어머님, 왜요?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와. 찬물로 설거지해도 돼.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순을 봤다. 어머님, 지금 한겨울인데요? 나도 예전에 찬물로 설거지했어. 익숙해지면 괜찮아. 하지만 가스비가 얼마나 비싼데. 좀 절약하자. 지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찬물로 설거지를 시작했다. 손이 얼얼했다. 뼈가 시렸다. 눈물이 났다. 어머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은은 이해할 수 없었다. 상견례 때 그렇게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하셨는데 명수는 며느리가 찬물에 손을 씻는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나도 저렇게 했었지. 동질감? 아니, 그게 아니었다. 나만 고생한 게 아니구나. 안도감이었다. 자신의 고통이 특별한 게 아니었다는, 다른 사람도 똑같이 겪는다는 안도감. 하지만 그것은 왜곡된 감정이었다. 명수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내가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했잖아. 이 정도는 시집살이가 아니야. 명수는 계속 자신을 합리화했다. 준호는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을 느꼈다. 아내는 날마다 야위어가고 어머니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다. 어머니, 지은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찬물로 설거지 시키시는 것도 그렇고, 그게 뭐 어때서? 나도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하셨다고 해서 지은이도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명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 괴로웠다. 결혼 6개월이 되었을 때 지은은 한계에 다다랐다. 여보, 나 못 살겠어. 지은아, 나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어머님은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하셔. 나 잘못한 게 뭐야? 준호는 아내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해결책은 없었다.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이미 말씀드렸잖아. 근데 안 변하셨잖아. 지은의 말이 맞았다. 명수는 변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 분가할까? 정말? 지은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곧 어두워졌다. 어머님이 허락하실까? 내가 설득해 볼게. 하지만 준호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건이 터졌다. 명순이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아, 이국 좀 봐. 간이 하나도 안 맞네. 죄송해요, 어머님. 맨날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하면 안 돼? 지은의 손이 떨렸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어머님,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뭘 어떻게 하긴. 제대로 하면 되지. 전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이게 제대로야? 명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님은 맨날 안 된다고만 하시잖아요. 식탁이 조용해졌다. 준호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어머니, 지은아, 진정해. 하지만 이미 균열은 시작되었다. 그날 밤 지은은 방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지은아, 뭐해? 짐 싸는 거 안 보여? 나 나갈래. 지은아,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를 더 해?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어머님이 상견례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하셨어. 근데 지금 이게 뭐야? 어머니는 시집살이 시키는 게 아니야. 이게 시집살이가 아니면 뭔데? 지은의 목소리가 터졌다. 찬물로 설거지 시키고 맨날 지적하고 내가 하는 건 하나도 마음에 안 드시고 이게 시집살이 아니야? 준호는 할 말이 없었다. 나 진짜 못 살겠어. 미안해. 지은은 짐을 들고 나가려 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명순이 들어왔다. 지은아, 어디 가려고? 친정에 가려고요. 왜? 못 살겠어서요. 명순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님. 지은은 깊은 숨을 쉬었다. 어머님은 저한테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머님이 하시는 게 시집살이에요.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찬물로 설거지 시키는 게 시집살이 아니에요? 명절 때 뭐 하나 만족 안 하시고 다시 하라고 하신 게 시집살이 아니에요? 제 상추쌈에만 고기 작게 올려주신 게 시집살이 아니에요? 명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건 어머님이 시집살이를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받으신 그 고통을 지금 저한테 그대로 하고 계세요. 지은의 말에 명수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시집살이 안 시키려고 했는데 어머님 기준으로는 시집살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머님이 받으신 것보다는 덜하니까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시집살이에요. 명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은이 나간 후 집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명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머님이 받으신 그 고통을 지금 저한테 그대로 하고 계세요. 아니야.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명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지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머니, 나 좀 혼자 있고 싶다. 어머니, 지은이 말이 좀 심했지만 그래도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명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다. 명수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22살에 시집와서 겪었던 그 시간들. 시어머니 박순자의 차가운 눈빛,
찬물에 빨갛게 부은 손, 명절마다 흘렸던 눈물들. 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느꼈던 해방감.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다. 그 고통은 명순의 영혼 깊숙이 자리 잡아 그녀를 변화시켰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명수는 자문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명수는 부엌으로 갔다.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다. 찬물이 쏟아져 나왔다. 명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담갔다. 아! 순간 소리가 터져 나왔다. 차가움이 뼈를 파고들었다. 나는 이 찬물에 30년을 손을 담갔지. 명수는 떨리는 손을 꺼냈다. 빨갛게 변한 손을 보며 그녀는 깨달았다. 나는 이 고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며느리도 당연히 겪어야 한다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내 고통을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있었구나. 명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그녀는 오래된 일기장을 찾았다. 30년 전 22살 명순이 쓴 일기. 첫 페이지를 펼쳤다. 1972년 11월 15일. 시집 첫날. 시어머님이 무서워. 아무것도 마음에 안 드신대. 나는 뭘 해야 하는 걸까? 명순의 손이 떨렸다. 다음 페이지. 1972년 12월 3일. 오늘도 찬물로 설거지를 했다. 손이 너무 아파서 울었다. 근데 시어머님 앞에서는 울 수가 없어. 그 다음 페이지. 1973년 1월 20일. 명절이 끝났다. 사흘을 거의 안 자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시어머님은 하나도 만족 안 하셨어. 나는 정말 못하는 걸까? 명수는 일기장을 덮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게 지은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구나. 명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55살의 여자가 있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그리고 차가운 눈빛. 이게 내 모습이야? 명수는 자신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시어머니를 닮아가고 있었어. 싫었던 시어머니, 미워했던 시어머니,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다. 아니야. 나는 달라지고 싶었는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명수는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며느리에게 하고 있었다. 낮이 되자 준호가 어머니를 찾아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호야. 명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이 말이 맞아. 어머니, 나는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하고 있었구나.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늦지 않았어요. 늦었어. 이미 지은이는 나를 떠났잖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지은이는 돌아올 거예요. 명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진심을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느낀 것, 깨달은 것을. 준호의 권유로 명수는 심리상담센터를 찾았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사는 부드럽게 물었다. 명수는 지난 6개월간의 일들을 털어놓았다. 나는 시집살이를 안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모르는 사이에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힘드셨겠어요. 제가 힘들었던 게 아니라 며느리가.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상담사의 말에 명수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혹시 트라우마의 대물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상처받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는 걸 말해요. 어머님이 시어머님께 받은 상처가 어머님을 통해 며느리분께 전해진 거죠.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게 싫었는데 내가 그렇게 되고 있었구나.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발걸음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예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명수는 남편 정훈을 찾았다. 여보, 왜? 상담 어땠어? 나 정말 잘못했어. 명수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일들, 그리고 깨달은 것들. 나도 알고 있었어. 정훈의 말에 명수는 놀랐다. 당신, 알고 있었어? 응. 근데 당신이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 못했지. 왜 진작 말 안 했어? 당신도 힘들게 살았잖아. 나는 당신이 그 상처에서 벗어나길 바랐어. 명수는 남편을 안았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명수는 지은이 있는 친정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은의 어머니가 나왔다. 사돈댁이, 안녕하세요. 지은이 만나러 왔어요. 지은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명순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지은의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방 안에 지은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훨씬 더 야위어 있었다. 지은아, 어머님. 지은의 눈에 경계심이 어렸다. 명수는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싶었어. 시집살이 안 시키고 싶었어.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받았던 고통을 너에게 주고 있었어.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30년 동안 시집살이를 받았어. 찬물로 설거지하고 명절마다 밤을 새우고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았지. 그게 너무 힘들었어. 명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래서 다짐했어. 내 며느리에게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근데 나는 그 고통이 기준이 되어버렸어.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내가 받은 것보다 덜하면 시집살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나는 이것보다 더한 걸 겪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했지.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 고통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였어. 내가 받은 것보다 덜하다고 해서 고통이 아닌 게 아니잖아. 어머님, 지은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나 정말 변하고 싶어. 지은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머님, 저도 힘들었어요.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알아. 미안해. 저는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뭘 해도 만족 못 하시니까. 아니야, 지은아. 나는 너를 싫어한 게 아니야. 단지 나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서 그랬던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울었다. 지은아,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은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저도 노력할게요. 근데 어머님도 진짜로 변하셔야 해요. 그럴게. 꼭 변할게. 며칠 후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다. 명수는 현관에서 며느리를 맞았다. 어서 와, 지은아. 어머님, 피곤하지? 들어가서 쉬어. 명순의 목소리는 전과 달랐다. 따뜻했다. 저녁 식사 후 지은이 설거지를 하려 하자 명순이 말했다. 지은아, 보일러 켜고 해. 네. 따뜻한 물로 설거지해야지. 찬물로 하면 손상해.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명순을 봤다. 어머님, 가스비보다 내 손이 더 중요하지. 명수는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 후로 명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지은아, 오늘 국 정말 맛있다.
처음으로 칭찬을 했다. 지은은 깜짝 놀랐다. 정말요, 어머님? 응, 간이 딱 맞네. 명수는 의식적으로 칭찬을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지은아, 오늘 청소 수고했어. 고마워. 지은아, 이 옷 잘 어울리네. 예쁘다. 지은아, 우리 며느리 참 착하지? 작은 칭찬들이 쌓여갔다. 다시 명절이 다가왔다. 지은아, 이번 명절은 우리 좀 편하게 하자.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밥만 부치고 나머지는 사서 하자. 너무 힘들잖아.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명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게 중요하지. 명절 준비는 전과 달랐다. 명수는 지은에게 무리를 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같이 음식을 만들며 즐거워했다. 지은아, 이 나물 정말 잘 무쳤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야, 내가 고마워. 같이 만드니까 훨씬 즐겁네. 명수는 계속 심리 상담을 받았다.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며느리랑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계속 노력하셔야 해요.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알아요. 가끔 옛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것보다 더한 걸 겪었는데라는 생각.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제 자신에게 물어요. 그래서 뭐, 내가 힘들었다고 며느리도 힘들어야 해? 라고. 상담사는 미소 지었다. 잘하고 계세요, 어머님. 준호는 변화된 집안 분위기에 안도했다. 여보, 요즘 어머니랑 어때? 훨씬 좋아졌어. 어머님이 정말 많이 변하셨어. 지은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다. 준호는 아내를 안았다. 고생 많았어. 아니야. 어머님도 고생 많으셨어. 지은은 이제 명순을 이해할 수 있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었다. 어느 날 명순이 무심코 말했다. 지은아, 설거지할 때 그릇 좀 더 꼼꼼히 씻어. 순간 지은의 얼굴이 굳었다. 명수는 자신이 한 말을 깨달았다. 아, 미안해, 지은아. 내가 또,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 또 옛날 버릇이 나왔네. 명수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내가 완벽하게 바뀌지는 못할 거야. 가끔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럴 때 말해줘. 내가 계속 노력할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머님.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다. 어느 저녁 지은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명순이 옆에서 도왔다. 어머님, 이 간장 좀 주세요. 여기.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다. 지은아. 네, 어머님? 고마워. 뭐가요? 나한테 기회를 줘서. 그리고 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 줘서. 지은은 미소 지었다. 어머님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어느 날 명수는 시어머니 박순자의 무덤을 찾았다. 어머님, 명수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어머님의 시어머님한테 그런 걸 받으셨으니까. 바람이 불었다. 나는 어머님을 원망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하신 걸. 근데 나도 똑같이 하고 있었네요. 눈물이 흘렀다. 어머님, 이제는 이 고리를 끊으려고 해요. 며느리한테는 사랑을 주려고요. 더 이상 고통을 물려주지 않으려고요. 명수는 절을 했다. 편히 쉬세요, 어머님. 집으로 돌아온 명수는 지은이 요리하는 모습을 봤다.
며느리는 따뜻한 물로 채소를 씻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지적했을 것이다. 우리 집은 이렇게 안 해. 이건 틀렸어라고.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지은아, 뭐 만들어? 어머님, 새로운 요리 배웠어요. 같이 드실래요? 그래, 좋아. 기대된다. 명수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변화는 쉽지 않았다. 여전히 가끔 옛날 생각이 들었고 실수도 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변할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명수는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은 매일매일 이어졌다. 1년 후 가을, 명순과 지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머님, 저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와. 저녁은 내가 해둘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은은 전화를 끊으며 미소 지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직장 동료가 물었다. 지은 씨,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시어머니랑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 진짜? 그게 가능해? 응. 어머님이 정말 많이 변하셨어. 지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지은이 집에 도착하니 명순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서 와, 지은아. 피곤하지? 괜찮아요, 어머님. 근데 어머님이 혼자 다 하셨어요? 응. 지은이 힘들까 봐. 명수는 따뜻하게 웃었다.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같이 해요, 어머님. 그래. 그럼 저 양파 좀 썰어줘. 둘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다.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다. 자연스러웠다. 지은아,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 새 프로젝트 맡았어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 능력 있으니까 잘할 거야. 명순의 칭찬에 지은은 환하게 웃었다.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저녁 식사 후 둘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지은아,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네. 내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궁금하지 않아?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궁금했어요. 명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어. 매일 울었고 도망가고 싶었어. 지은은 조용히 들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고통이 내 일부가 되어버렸어.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하게 됐지. 그리고 무서운 건 그 고통을 다른 사람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거야. 특히 며느리가. 명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내가 시집살이를 안 시킨다고 믿었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실은 내 기준이 너무 잘못되어 있었던 거야. 어머님, 내가 받은 것보다 덜하면 괜찮아라는 기준.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랐어. 지은은 명순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이제는 달라요. 고마워, 지은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명수는 새로운 일기장을 펼쳤다. 상담사가 권유한 일기 쓰기였다.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2006년 10월 15일. 오늘 지은이랑 진짜 대화를 나눴다. 내 과거에 대해, 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 지은이가 내 손을 잡아줬다. 용서받은 것 같아서 눈물이 났다. 나는 이제 알아. 사랑은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라는 걸. 며느리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받은 고통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고통도 주지 않는 거라는 걸. 명수는 일기장을 덮고 미소 지었다. 2007년 봄 지은이 임신을 했다. 어머님, 저 아기 생겼어요. 지은이 기쁜 얼굴로 말했다.
명수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안았다. 정말 우리 지은이가 축하해. 어머님 감사해요. 뭘 감사해. 이제 몸조리 잘해야지. 무거운 거 들지 말고. 명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한테 손주를 안겨주다니. 지은아, 고마워. 명수는 지은의 임신 기간 동안 정성껏 돌봤다. 지은아, 이거 먹어봐. 미역국인데 몸에 좋대.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무거운 거 절대 들지 마. 내가 다 할게. 명수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지은이 조금이라도 힘들까봐 걱정했다. 어머님, 제가 할 수 있는데요. 아니야. 임신했을 때는 쉬어야 해. 나도 임신했을 때 고생 많이 했거든. 지은은 감동했다. 예전 같았으면 임신했어도 집안일 하라고 하셨을 텐데. 어느 날 지은이 물었다. 어머님, 어머님은 임신했을 때 어떠셨어요? 명순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나는 힘들었지. 많이요? 응. 임신 8개월까지 집안일 다 했어. 명절 준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지은은 놀랐다. 임신 8개월에요? 그건 너무 위험한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시어머니가 내가 할 때도 그랬다고 하셨거든. 명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어.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어. 지은은 명순을 안았다. 어머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2007년 겨울 지은은 딸을 낳았다. 축하해, 지은아. 고생 많았어. 명수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를 안아주었다. 어머님, 우리 손녀 좀 보자. 명수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았다. 작고 소중한 생명. 참 예쁘다. 지은이 닮았네. 어머님,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어머님이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명수는 감동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믿어주다니. 그럼, 은서는 어때? 은혜로운 책이라는 뜻으로. 좋아요, 어머님. 은서. 명수는 지은의 산후조리를 정성껏 돌봤다. 지은아, 미역국 먹어.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넌 쉬어야 해. 산후조리 잘못하면 나중에 고생해. 명수는 30년 전 자신이 받지 못한 산후조리를 며느리에게 해주고 있었다. 지은아, 아기는 내가 볼게. 넌 좀 자. 괜찮아요, 어머님. 자야 해. 체력 회복해야지. 명수는 손녀를 안고 자장가를 불렀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 은서가 100일이 되었을 때 명순과 지은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 어머님, 은서가 우유를 안 먹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배고프면 먹을 거야. 명수는 지은에게 육아 조언을 해주었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지은아, 근데 이건 내 생각이고 내가 결정해. 엄마는 너니까. 어머님 조언해 주시는 거 감사해요. 아니야. 나도 배우고 있어. 요즘 육아는 예전과 다르더라고. 명수는 육아책도 읽고 인터넷도 찾아보며 공부했다. 며느리와 손녀를 위해. 어느 날 명수는 오랜만에 모임에 나갔다. 명순이, 며느리는 어때? 아, 우리 며느리? 참 좋지. 진짜? 너 예전에는 맨날 며느리 불만 있다고 했잖아. 명수는 웃었다. 그때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무슨 소리야? 며느리를 내 기준에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다른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명순아, 그래도 며느리는 가르쳐야지. 우리 집 방식이 있는데. 난 이제 그렇게 안 생각해. 며느리도 자기 방식이 있는 거잖아. 그러다가 버릇 없어지면 어쩌려고?
명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버릇없는 게 아니야. 그냥 다른 거지. 다른 시어머니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명수는 개의치 않았다. 어느 날 지은의 친정 엄마가 집에 왔다. 사돈댁, 오랜만이에요. 어서 오세요, 사돈.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사돈댁, 우리 지은이가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예전에는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명순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죄송해요, 사돈. 내가 지은이한테 많이 힘들게 했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지은이가 사돈댁 정말 좋아해요. 정말요? 네. 전화할 때마다 어머님 자랑해요. 명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사돈. 지은이를 우리 집에 보내주셔서 명수는 59이 되었다. 지은과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안정되었다.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었다. 진짜 가족이었다. 어머님, 저 오늘 회식 있어요. 그래. 은서는 내가 볼게. 걱정 말고 다녀와.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은이 나가고 명수는 손녀를 안았다. 은서야, 할머니랑 놀자. 할미. 은서가 환하게 웃었다. 명순도 따라 웃었다. 이게 행복이구나. 어느 밤 명수는 일기를 썼다. 2009년 5월 20일. 오늘 지은이가 어머니 사랑해요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나는 평생 그 말을 듣고 싶었다. 시어머니한테서 고생했어, 잘하고 있어, 사랑해. 근데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내 며느리한테서 그 말을 듣고 있다. 내가 주지 못한 사랑을 이제는 주고받고 있다. 시집살이의 고리를 끊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고통이 아니라 사랑을 물려주는 것. 명수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다. 달이 밝았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 명순에게 말했다. 어머님,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결혼 초기에 정말 힘들었을 때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명수는 놀랐다. 정말? 네. 그때는 정말 못 살 것 같았어요. 근데 지은이 명순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이 변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변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지은아. 그리고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게 됐어요. 어머님도 피해자셨다는 걸. 명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지은아. 나를 이해해줘서. 어머님도 저를 이해해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잡고 있었다.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의 변화를 지켜봤다. 여보, 우리 운이 좋은 것 같아. 왜? 어머니가 변하시고 당신도 어머니를 이해해주고. 지은은 남편을 안았다. 당신이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죠? 괜찮아. 이제는 다 좋아졌으니까. 준호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자신이 사랑하는 두 여자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은서의 돌잔치 날 명수는 며느리에게 선물을 줬다. 지은아, 이거 받아. 뭐예요, 어머님? 지은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어머님,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우리 며느리한테 주고 싶었어. 목걸이에는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하트 모양의 사랑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어머님, 지은아,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를 변하게 해줘서 고마워. 지은은 울면서 명순을 안았다.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돌잔치 중간 명순이 마이크를 잡았다.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오늘 우리 손녀 은서의 돌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수는 지은을 바라봤다.
특히 우리 며느리 지은이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나를 시어머니로 받아줘서, 그리고 나를 변하게 해줘서.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오랫동안 시집살이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그 고통을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저를 깨우쳐줬어요. 고통이 아니라 사랑을 물려줘야 한다고. 명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아,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은은 울면서 명순을 안았다. 그날 밤 돌잔치가 끝나고 명순은 일기를 썼다. 2008년 12월 25일. 오늘 은서 돌잔치였다. 지은이 앞에서 사랑한다고 말했다. 공개적으로. 예전의 나라면 절대 하지 못했을 일이다. 며느리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다니.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다. 나는 변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그리고 그 변화가 행복을 가져왔다. 시집살이의 고리는 끊어졌다. 이제 우리 가족은 사랑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2010년 새해 명순과 지은은 함께 새해 계획을 세웠다. 지은아, 올해는 뭐 하고 싶어? 저요? 어머님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좋지. 어디로 갈까? 제주도는 어때요? 좋아. 우리 셋이 같이 가자. 은서도 데리고. 둘은 환하게 웃었다. 명수는 생각했다. 자신이 55에 찾은 이 행복을. 늦었지만 그래도 찾았다는 것에 감사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거야. 지은이와 은서와 우리 가족과. 명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지은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은 이제 따뜻했다. 더 이상 찬물에 얼어붙은 손이 아니었다. 사랑의 온기로 가득한 손이었다. 명수는 이제 65이 되었다. 은서는 벌써 8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지은은 둘째를 임신 중이었다. 할머니, 학교 다녀왔어요. 그래, 우리 은서. 오늘 학교 어땠어?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은서는 명순에게 안기며 환하게 웃었다. 명순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이 아이는 나와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구나. 은서는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할머니의 사랑,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명순이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은서는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명순과 지은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님,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는? 둘째 때문에 힘들지? 괜찮아요.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시니까. 지은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지은아, 네, 어머님? 내가 너한테 정말 고마워. 갑자기 왜 그러세요? 명수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를 믿어줘서.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이 변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나도 처음에는 힘들었어. 계속 옛날 생각이 나고 실수도 많이 했지. 알아요. 근데 어머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느 날 명수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 주제는 시집살이의 대물림을 끄는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명순입니다. 청중석에는 여러 세대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들, 며느리들, 그리고 젊은 여성들. 저는 23년간 혹독한 시집살이를 받았습니다. 명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찬물 설거지, 명절의 고통, 끝없는 지적들.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저도 모르게 똑같은 것을
며느리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다. 저는 제가 시집살이를 안 시킨다고 믿었습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제 기준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명수는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 말했다. 내가 받은 것보다 덜하면 괜찮다는 기준.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랐습니다. 한 청중이 손을 들었다. 그럼 어떻게 변하셨나요? 며느리가 저를 깨워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택을 해야 했죠. 계속 피해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변화할 것인가. 명수는 지은을 바라봤다. 지은도 청중석에 앉아 있었다. 저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60년 가까이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명순에게 다가왔다. 저 말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힘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 고통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용기라는 걸. 네, 고맙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다. 명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분도 힘내셨으면 좋겠다. 고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2015년 여름, 지은은 아들을 낳았다. 어머님, 아들이에요. 정말? 우리 지은이 고생 많았어. 명수는 병실로 달려갔다. 그리고 갓 태어난 손자를 안았다. 참 예쁘네. 이름은 뭐로 할 거야? 준서요. 어머님이 지어주신 은서랑 서자 돌림으로. 명수는 감동했다. 고마워, 지은아. 어머님, 준서도 잘 부탁드려요. 그럼 할머니가 정성껏 돌볼게. 명수는 손자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도 사랑 속에서 자라게 할 거야. 절대 고통을 물려주지 않을 거야. 어느 날 은서가 명순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시집살이 받으셨어요? 명수는 놀라 손녀를 봤다. 은서야, 그걸 어떻게 알아? 엄마가 말해줬어요. 할머니가 많이 힘드셨다고. 명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응. 할머니는 시집살이를 많이 받았어. 많이 아팠어요? 응. 마음이 많이 아팠지. 은서는 명순을 안아주었다. 할머니, 이제 안 아프시죠? 명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응. 이제는 안 아파. 은서가 있으니까. 제가 할머니 아픈 거 다 낫게 해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은서. 명수는 손녀를 꼭 안았다. 이 아이는 사랑이 뭔지 아는 아이로 자라고 있구나. 2016년 봄, 남편 정훈이 쓰러졌다. 여보. 명수는 급히 남편을 병원에 데려갔다. 진단 결과는 뇌졸중이었다. 환자분이 오른쪽 마비가 왔습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수는 남편을 간호하기 시작했다. 여보, 괜찮아. 내가 있잖아. 정우는 힘없이 웃었다. 미안해. 당신한테 짐이 돼서. 무슨 소리야. 우리 평생 함께 살았는데. 명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지은은 시아버지를 헌신적으로 돌봤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지은아, 괜찮아? 네. 아버님도 제 아버지잖아요. 지은은 시아버지의 식사를 돕고 재활 운동을 함께 했다. 명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어느 날 밤 명순이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아, 정말 고마워. 어머님,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없었을 텐데.
지은은 명순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우리는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명순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6개월 후 정우는 많이 회복되었다. 여보,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어. 정말 잘했어, 여보. 정우는 명순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나도 당신 덕분에 살았는걸. 그리고 지은이도 고마워. 저 애가 정말 잘해줬어. 그러게. 우리가 복 받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2017년 명수는 67번째 생일을 맞았다. 어머님, 생일 축하드려요. 지은과 준호, 그리고 은서와 준서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우리 손주들. 명수는 손주들을 안았다. 소원 빌어요, 어머님. 명수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랑이 계속 이어지게 해주세요. 촛불을 끄고 가족들이 박수를 쳤다. 어머님, 선물 있어요. 지은이 작은 상자를 건넸다. 명순이 열어보니 안에는 액자가 들어 있었다. 액자 안에는 가족 사진과 함께 글귀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당신의 용기가 우리 가족을 바꿨습니다. 고통이 아닌 사랑을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은, 준호, 은서, 준서 드림. 명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2018년 은서는 12살이 되었다. 어느 날 은서가 명순에게 물었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시집살이 받을까? 명수는 손녀를 안아주었다. 아니야, 은서야. 너는 받지 않을 거야.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그리고 엄마가 그 고리를 끊었으니까. 고리요? 응. 고통의 고리. 할머니의 할머니가 할머니 엄마한테 주었고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주었던 고통의 고리. 은서는 진지하게 들었다. 근데 할머니가 그걸 끊었어. 엄마한테 사랑을 줬거든. 그래서 너한테도 사랑만 올 거야. 할머니, 고마워요. 아니야. 할머니가 고마워. 은서가 있어서. 은서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2021년 어느 날 지은이 명순에게 편지를 건넸다. 어머님, 이거 읽어보세요. 명순은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어머님과의 첫 만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상견례 날 어머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죠. 시집살이는 절대 시키지 않겠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망했습니다. 결혼 초반 어머님이 하시는 것들이 시집살이가 아니라면 뭐란 말인가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어머님도 피해자셨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님이 보여주신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60평생 살아온 방식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근데 어머님은 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머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어머님은 제 인생의 영웅입니다. 며느리가 아닌 딸이 올림. 명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어머님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명수는 72살이 되었다. 그녀는 마지막 강연을 하기로 했다. 주제는 사랑의 유산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제 마지막 강연입니다. 청중석에는 수백 명이 앉아 있었다. 지은과 가족들도 함께였다. 저는 17년 전 이 무대에 처음 섰습니다. 시집살이의 대물림을 끄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죠. 명수는 청중들을 둘러봤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변화 이후의 삶에 대해. 명수는 자신의 17년을 이야기했다.
며느리와의 관계 회복, 손주들의 탄생, 남편의 병간호,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청중들이 집중했다. 저는 수없이 실수했습니다. 옛날 습관이 나와서 며느리를 지적하고 차가운 말을 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 시작하는 것. 명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아요. 제가 물려받은 건 고통이었지만 제가 물려줄 건 사랑이라는 것을.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받은 상처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를 정의합니다. 저는 고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청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지은은 울면서 박수를 쳤다. 강연이 끝나고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할머니, 오늘 강연 정말 멋있었어요. 은서가 말했다. 고마워, 은서야.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명수는 손녀를 안았다. 넌 이미 용기 있는 아이야. 사랑하는 법을 아니까. 준서도 끼어들었다. 할머니, 나도. 그래, 우리 준서도. 명수는 두 손주를 안았다. 그리고 지은과 준호를 봤다. 고마워. 이렇게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줘서. 어머님이 만드신 거예요. 지은이 말했다. 아니야. 우리 함께 만든 거야. 2023년 겨울, 명수는 암 진단을 받았다. 말기라고 합니다. 6개월 정도.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나 충분히 살았어. 명수는 평온하게 말했다. 어머님, 안 돼요. 지은이 울었다. 지은아, 울지 마. 나는 행복했어. 정말로. 명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너를 만나서 진짜 가족이 되어서 행복했어. 명순의 마지막 6개월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어머니를 헌신적으로 간호했다. 매일 병원에 와서 식사를 돕고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지은이가 만든 거면 다 맛있어. 은서와 준서도 자주 병문안을 왔다. 할머니, 제가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드릴게요. 고마워, 은서야. 정말 예쁘다. 명수는 손주들의 그림을 병실 벽에 붙여놓았다. 명순의 마지막 날, 지은은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지은아. 네, 어머님. 나 후회 없어. 어머님, 너를 만나서 변화할 수 있어서 진짜 가족이 되어서 행복했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저도 행복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지은아,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어머님. 은서가 나중에 결혼하면 우리가 보여준 사랑을 기억하게 해줘. 네, 어머님. 그리고 고통이 아니라 사랑을 물려주라고 말해줘. 꼭 그렇게 할게요. 명수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사랑해, 지은아. 저도 사랑해요, 어머님. 그것이 명순의 마지막 말이었다. 명순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 이웃들, 친척들. 한 여성이 지은에게 다가왔다. 저 5년 전에 어머님 강연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강연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 며느리한테 사랑을 주게 됐어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이 들으셨으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님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명순에게 감사를 표했다.
명순이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지은은 명순의 방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2023년 5월 20일. 내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다. 나는 행복했다. 정말로. 고통으로 시작된 내 인생이 사랑으로 끝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지은아, 고마워. 나를 변하게 해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은서야, 준서야,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너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단다. 준호야, 좋은 아들이어줘서 고마워. 여보, 평생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어머님, 이제는 용서할 수 있어요. 어머님도 피해자셨다는 걸 알아요. 편히 쉬세요. 나는 고통의 고리를 끊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사랑의 고리로 이어진다. 이것이 내가 남기는 유산이다. 사랑. 지은은 일기장을 꼭 안고 울었다. 시집살이로 고통받는 모든 며느리들에게, 그리고 변화를 선택한 용기 있는 시어머니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